네, 반갑습니다. 등교 계약도 하고 해서 학교 수업도 많고 학교에 업무도 많고 해서 한동안 수학 특강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시작을 해봅시다. 이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부터 해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의 과정을 선생님이 교육과정의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업을 하면서 나는 저 내용 좀 어려워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중학교 가면 또다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어쨌든 꾸준하게 따라오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필요한 개념들을 조금씩 정립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예요. 수. 오늘의 주제는 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어나가 봅시다. 자, 이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도 처음에 자연스럽게 존재했어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엄마도 계셨고 아빠도 계셨고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강아지, 고양이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 강아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셉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를 세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이제 수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자, 강아지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런 수. 우리가 흔히 수를 셀 때 쓰는 수 있죠? 100마리, 1000마리, 이런 수. 자, 이런 수는 자연수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연수. 아이고야. 자연수. 자, 여기서 자연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저기 뭐 대자연, 나야가라 폭포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자연이라는 건 여기 선생님 써주는 거 그대로 생각해야 돼요. 원래 상태 그대로, 원래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강아지 한 마리 원래 상태 그대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자연수입니다. 그죠? 원래 상태 그대로 있는 걸 수를 셀 때 쓰는 수.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어떻게 우리는 수로 씁니까? 0이에요, 0.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자 상상해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나라는 존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0이라는 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0은 그냥 0입니다. 얘는 그냥 0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0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선생님 집에 있는 5살짜리 아기도 알아요. 첫 번째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아무것도. 자, 이건 다 알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0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자, 기준입니다. 자, 0의 의미 이 두 가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기 땅이 이렇게 했어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지하실도 있어요. 지하 주차장. 자,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있어요. 지상 1층, 2층, 3층 쭉쭉쭉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기준이죠.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상, 지하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지상,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상 플러스 1층 플러스 2층 플러스 3층인데요. 우리 요 플러스는 그냥 편의상 생략을 하는 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1층, 마이너스 2층, 마이너스 3층, 지하 1, 2, 3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기준을 뭐라고 한다고? 요 기준이 바로 제로 0입니다. 0.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어떤 아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i를 기준으로 해서 자, 쭉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m, 2m, 3m 좀 왼쪽으로 1m, 2m, 3m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내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자 기준이 0이라고요. 여기가 0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은 기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또다시 나와요. 자 뭔가 하나 기준을 정하고 나면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정반대 방향이 생깁니다. 위아래 또는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정반대 방향. 자 그렇게 해서 이 반대 방향을 나타내기 위한 부호가 생겨요. 부호. 이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부호의 의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정반대 방향. 정반대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라는 건 일반적으로 0보다 많다는 의미고요. 마이너스라는 건 0보다 일반적으로 적다는 의미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뭔가 수가 생기죠. 자 우리 자연수 1 보세요. 자연수 1이라는 건 0보다 하나가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 붙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0보다 많다는 플러스 기호 쓴다며? 그지? 그럼 2는 0보다 2개가 많은 거예요. 플러스 2. 3은 0보다 3개가 많은 거예요.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붙입니다. 쭉쭉쭉. 근데 이 플러스 부호는 편의상 생략을 할 뿐이다. 자연수 앞에 플러스가 원래는 붙는데 생략. 그럼 0보다 하나가 모자라네. 어떻게 쓸까? 0보다 하나가 적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0보다 2개가 적어요. 마이너스 2예요. 3개가 적어요. 마이너스 3이에요. 100개가 적어요. 마이너스 100이에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붙은 음수가 붙은 요런 음의 부호가 붙은 요런 수. 자 우리 플러스 부호를 양의 부호,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음의 부호 마이너스가 붙은 이런 수들을 뭐라고 부를까? 이제는 얘들을 음의 정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아이들은 뭐가 될까요? 양의 정수겠죠?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 근데 양의 정수가 바로 자연수예요. 그리고 플러스 생략한다고 했죠? 그래서 양의 정수, 즉 자연수 0, 그리고 음의 정수 요거 3개를 묶어가지고 요 3가지를 하나, 둘, 3가지를 이렇게 샥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정수라고 해요. 정수. 됐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자 원래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빵집에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빵을 원래 이만하게 이렇게 이게 하나예요. 이게 빵 하나야. 그럼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 빵을 이렇게 싹둑 잘랐어요. 이 빵을 어떻게 했느냐?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요렇게 2등분 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빵이 2개가 됐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죠. 빵은 그대로 있잖아요. 빵의 양은 똑같잖아요. 단지 잘랐을 뿐이에요. 잘랐다고 2개가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 2개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개, 2개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래 상태 그대로가 아니죠. 즉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수를 어떻게 쓴다? 2개 중에 하나예요. 2등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자, 2분의 1을 소수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십진법을 쓰니까 분모를 10으로 고쳐야 한다. 10으로 고치면 5배 됐네. 분자도 5배. 그래서 소수점 아래 한 자리네. 0이 하나니까 0.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2분의 1이라는 건 분수로 쓴 거고 0.5는 소수로 쓴 거지.
지금 2분의 1과 0.5는 결국 똑같은 건데 분수로 쓰느냐 소수로 쓰느냐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거 두 개는 표현의 차이.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거다. 됐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